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지금까지 헌재 선고를 기다려온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그 의문점을 네, 한번 풀어보고 네. 싶을 텐데 네네네. 왜 이렇게 애간장을 녹일 만큼 오래 걸렸을까요? 거의 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40여일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판사도 해보신 입장에서 법률적인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이 법률적인 이유를 꽂으라면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적법하냐, 그러니까 부적법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면 각하돼야 된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전문 법칙 관련해서 이제 이게 형사소송법만큼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는지 아니면 네, 느슨하게 적용돼도 되는 것인지 뭐 네. 이런 좀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마 네. 주심께서 네, 아주 현명하게 돌파해냈다라는 흔적이 그 요약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네, 김복형 조한창 보충 의견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 두 분이 이 네. 전문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 같고 그래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규정 없잖아. 네. 여태 그렇게 안 해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되지라는 음. 워낙 이 자체가 네, 실체가 너무 엄청난 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전문 법칙 하나 가지고 지금 되니 안 되니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렇게 넘어갔지 않았나 하는 걸 좀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대목을 논의하면서 시간이 네, 좀 걸렸을 것이다. 걸렸을 것 같고, 네, 네, 그 고비를 넘는 동시에 네, 또 한간에 의심을 하는 음. 이제 뭐 윤석열도 날리고 혐오를 워낙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네, 네, 네. 이재명도 혐오 대상 카테고리에 넣어가지고 네. 이재명도 날리고 하는 네. 시중 정치권의 정서에 약간 시류에 편성한 간보기, 눈치 보기가 좀 있었지 않나. 자, 그렇다면은 네, 네. 이재명 대표의 지난 네, 3월 네. 26일에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네, 기일 네, 네. 그것을 고려했을 법도 하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고려한다는 소리를 못 하니까 네. 아까 그런 증거 법칙, 위법 수집 증거니 뭐니 자꾸 네. 그 시비를 걸었고 네. 그걸 배척하자니 뭔가 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했던 두 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네. 이 중대성에 비추어서 그 정도는 여기 명문 규정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는 넉자가 있어. 앞으로는 이게 앞으로는 앞으로는 바로 그 대목이 앞으로는 전문 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합시다라는 것에 두 분 보충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힌트가 있는 거죠. 이 두 분이 지연시켰겠구나. 실제 사항의 이유는 이재명 재판 때문인데, 네. 근데 이재명 재판은 무죄로 됐잖아요. 결론이. 네. 그러니까 이제 끌지 못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선고기를 네. 앞당기자라는 쪽으로 논의가 좀 모아졌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네. 이렇게 갔지 않았을까. 그러면 계속 네. 날이 지연되니까 네. 국민들이 거리에서 네, 네. 규탄의 강도를 높였잖아요. 높였잖아요. 네. 또 민주당 의원들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야당, 5당 의원들 다. 처음에 단식을 시작한 분들은 네. 사실은 그렇게 길게 선고 안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고요. 네. 한 일주일 하면 되겠지. 네, 한 10며칠 네.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네. 민영배 의원 오해 등. 회복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고 네, 네. 철야를 하고 단식을 하고 네. 그 추운데 또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네, 네, 네. 수일 동안 계속 걷고 이러한 절실함, 네, 절박함을 보여준 게 네. 헌재의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네, 수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가다가 큰일 나겠다. 네.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쪽에서 위험 징조, 뭔가 네. 이거는 위험 사인이다라고 네. 느꼈잖아요. 네. 그때 그렇게 액션을 한 게 네. 다행스러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했으면 안 했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네, 네.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8대 0이 됐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 실체는 도저히 이게 네. 위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뭐 볼 수가 없다.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럼 이게 설득이 됐다고 보십니까? 일부 보수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초반에는 네. 이 대법정 분위기가 네. 굉장히 진지하고 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차 위반을 계속 가지고 찐득이처럼 물고 늘어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희석되고 엷어지잖아요. 처음에 한번 충격파가 크다가 네. 둔감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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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그냥 꾀를 냈지 않을까. 저들의 법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 다 써먹거든요. 네. 그러면 재판관 두 분이 임기 마치고 음. 퇴임하게 되는 때까지 네. 그냥 조용히 가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네. 그 한 사람의 재판관은 임명을 하고 결혼된 두 분을 임명을 안 해버리면 네. 네. 그러면 또 그대로 그 심리 정족수 네. 그다음에 뭐 못 미치고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행 체제로 이제 계속 가면서 개헌 논의를 불붙이고 네. 그다음에 내각제 개헌식으로 네. 잘못 이끌고 갈 국민으로부터 손을 떼게 되는 것이죠. 음. 이 최고의 권력 네, 형성을 네, 네. 권력 지도를 국민으로부터 뺏어버리는 채로 내각제 개헌으로 끌고 가려는 네. 그런 구상도 있지 않았을까 음. 짐작을 하는 거죠. 재판 네. 선고가 그렇게 지연되는 여러 이유 중 지금 말씀하고 네, 계십니다만 네. 또 하나 연관되는 게 이제 지기현 판사가 네. 윤석열을 풀어준 네, 네.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도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친 있었다고 거죠. 보이죠. 엄청나게. 음.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우리가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풀어준 네. 과정,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연되는 과정에서 네. 윤석열 쪽에 네. 사법부를 향한 예. 헌재와 형사법원을 향한 네. 로비 네. 그런 징조는 혹시 보였나요? 저는 이미 겪었죠. 이미.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징계 청구를 아하. 했더니 네. 본인들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사람은 네. 좌표 찍기를 해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흔들어요. 네. 그 사람의 뭐 약점이 아닌 것도 네.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출신이다, 뭐 네. 어떤 연구가 있다, 학연이 네. 있다, 지연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네. 다 그 혐오와 말썽거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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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그래서 국민 인식 속에는 저런 논란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부적격인 것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못 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네, 네, 인상을 네. 남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잖아. 아이 그건 음. 내가 그냥 이거 공헌하려고 한 건데 네. 그렇게 시끄러우면 나도 못 하겠어 아하.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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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그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무슨 뭐 어떤 추문이 있다라고 네. 허위 사실 뭐 이렇게 SNS에 돌게 만들고 명예를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동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네트워킹 속에 포섭된 사람은 법무법인을 통하든지 해가지고 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법조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업무에서 이게 퇴직을 하거나 네. 네. 하면은 네. 또 자연스럽게 네.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의 그런 제2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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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로서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네트워킹 속에 다 신세지고 네. 얽혀서 사는 건데 네. 안면몰사하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아.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의 힘이고 영향력인 거죠. 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네. 이제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네.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으로부터도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윤석열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생일대 운명이 걸린 거였는데 네.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로비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했을 것 같고 네. 통하는 것도 있었고요. 음. 그런 뭐 석방되는 것들은 석방된 다 게? 통한 거죠. 네. 뭐 심우정 또는 지기현 다 네. 그런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야, 근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그동안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이 네. 저 정도구나. 네. 제가 징계 청구할 때는 몰랐던 것을 음. 이번에 탄핵 심판 청구 과정에서는 네. 저런 중대 범죄 내란범도 네. 뭐 버스 기사가 800원 그 삥땅한 거 가지고 또 네. 쫓겨나고 재판 받았는데 네, 네.
저런 나라를 강도질하고 훔쳐먹고 사람을 죽일 뻔했어도 저렇게 풀려나구나. 네. 저게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구나 알고 국민들이 더 많이 거리에 나와버리게 된 거죠. 이게 큰 패착이었어요, 사실은. 네. 석방돼서 잘 된 게 아니었죠. 네. 자, 관련하여 오늘 네. 헌재 선고문에도 네. 관련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도 했는데 네, 네.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네, 네,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네.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기현 같은 케이스에 네. 오히려 헌재가 보호를 해준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들 쫄고 겁먹게 하려고 하는 짓들인데 그 사법권 침해한 거예요. 라고 눈에 번쩍 띄게 해줬잖아요. 그럼 오늘 다시, 명확히. 네, 그러면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기현 판사는 요 대목을 네, 곱씹어서 계속 읽어야 되겠네. 네, 네, 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네. 되겠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거니. 그때 내가 쫄았겠거니. 네. 네, 네. 그래요. 네.